제35기록 파리 터널의 거미줄 다이애나비의 죽음과 봉인된 13번째 기둥. 제1장 오늘 밤 나는 별이 아닌 재물이 될 것이다. 기묘한 기록 보관소 35번째 기록입니다. 당신은 1997년 8월 31일 새벽 파리의 차가운 콘크리트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알고 있습니까? 전 세계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민중의 왕세자비 다이애나 스펜서. 그녀가 알마 터널 펀틸 워엄의 13번째 기둥 아래서 차가운 고철 덩어리와 함께 주검으로 발견되었을 때 세상은 이를 단순한 비극적 교통사고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기록 보관소가 입수한 당시 리츠 호텔 지하 주차장에 삭제된 11분과 현장 요원들의 비공개 증언은 전혀 다른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차에 오르기 직전 자신의 수행 비서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호텔 지하에 도착했어. 이건 파파라치가 아니야. 검은 양복을 입은 사형 집행인들이야. 다이애나는 자신이 그날 밤 살아남지 못할 것을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음모론을 넘어 국가정보기관과 고대 왕실의 혈통이 얽힌 정교한 거미줄의 실체를 해부하려 합니다. 당신이 이 기록을 끝까지 읽게 된다면 우리가 믿어온 역사가 얼마나 잔인하게 설계된 연극인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제2장 주방장에게 건넨 냅킨 금속의 맛이 느껴진다. 사고 발생 불과 1시간 전 리츠 호텔의 주방 한 구석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이애나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한 채 주방장에게 다가가 작은 냅킨 한 장을 건넸습니다. 훗날 그 주방장이 퇴직 후 스위스의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그 냅킨에는 붉은색 립스틱으로 급하게 쓰인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주방장, 내가 마신 와인에서 금속 맛이 나요. 내 피가 차가워지고 있어요.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13번을 기억해요. 당시 다이애나는 이미 독극물 혹은 신경마비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가 사고 차량에 탑승했을 때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고 이는 암살팀이 그녀를 통제된 환경터널로 유인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 쪽지는 현장에 도착한 호텔 보안팀에 의해 즉각 회수되어 소각되었지만 당시 그 현장을 지켜보았던 보조 주방장의 기억 속에 뚜렷한 낙인으로 남았습니다. 금속 맛은 방사능 홍차나 고난도 화학 약물 중독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그녀는 이미 터널에 들어가기 전부터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3장 예언된 처형 버렐의 편지와 왕실의 은밀한 살인 수칙. 사고 10개월 전인 1996년 10월 다이애나는 자신의 집사 폴 버렐에게 푸른색 잉크로 눌러 쓴 편지 한 통을 남깁니다. 그 안에는 소름 끼치는 예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남편은 내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조작해 내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죽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는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피해망상이 아니라 당시 영국 왕실 경호실 내부에서 유출된 프로젝트 벤츠의 실행 시나리오를 그녀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윈저 성지하 서고에 보관된 혈통 보존 수칙에 따르면 이질적인 피해 유입은 즉각적인 정화의 대상이 됩니다. 다이애나가 도디 알파헤드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왕실에게 단순한 스캔들이 아닌 신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윈저의 그림자들은 그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워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이 편지를 쓴 이후 실제로 전담 정비사는 사고 직전 차량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보고서를 올린 뒤 호련히 사표를 던지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것은 정교한 공작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제4장 13번째 기둥의 비밀고대 재단 위에 받쳐진 처녀와 상징주의. 파리 알마 터널에 진입한 다이애나의 메르세데스 벤츠 SE80은 시속 105km로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터널의 13번째 기둥의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상징학적으로 숫자 13은 배신자에 대한 처단과 완성된 희생을 의미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알마 터널이 위치한 부지의 역사입니다. 이곳은 고대 메로빙거 왕조 시절 달의 여신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치던 처녀의 희생 제단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다이애나는 로마 신화 속 달의 여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즉, 다이애나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녀의 이름과 일치하는 고대 제단 위에서 치러진 정교한 제의였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통제하던 요원들은 그녀의 생사보다 그녀가 차고 있던 특정 인장, 반지를 수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스펜서 가문의 고대 혈통을 증명하는 물건으로 왕실은 그녀가 죽은 뒤에도 그 권위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기둥 주변에서 발견된 비정상적인 열기와 방사능 수치는 현장에서 소형,
전자기 펄스 장치가 사용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제5장 압수된 카메라와 사라진 섬광 사진. 사고 직후 현장에는 수십 명의 파파라치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밥은 충돌 직전 터널 안을 가로지른 초자연적인 푸른빛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나타난 검은 코트의 사내들에게 카메라를 통째로 빼앗겼습니다. 그 사내들은 MI6 소속의 현장 수습팀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 있던 파파라치 7명을 즉석에서 체포하여 인근 지하실로 끌고 가 48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그 사이 모든 필름은 빛에 노출되어 파괴되었고 디지털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는 물리적으로 분쇄되었습니다. 밥은 훗날 내가 본 것은 플래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이 벤츠 차량의 앞 유리를 정면으로 때리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전사의 시력을 0.1초 만에 파괴한 전술 레이저 장치 브라이트 라이트였습니다. 제6장 지연된 구조와 1시간 40분의 미스테리 구급차 안의 유령. 사고 현장에서 PT의 살페트리에르 병원까지의 거리는 고작 6km였지만 구급차는 무려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기록 보관소가 입수한 당시 구급대원의 비공개 증언에 따르면 구급차 내부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검은 정장의 남성이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들에게 다이애나의 지혈을 고의로 방해하고 특정 약물을 주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병원이 다이애나의 사망을 선고한 직후 그녀의 혈액 샘플은 즉각적으로 바꿔치기 되었습니다. 훗날 분석된 그 혈액에서는 다이애나의 유전자와 일치하지 않는 타인의 DNA와 다량의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녀가 술을 마셨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사고 원인을 운전사의 과실로 몰아가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은폐 공작이었습니다. 당시 병원 복도에서 목격된 검은 안경을 쓴 사내들은 다이애나의 임종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녀의 체내에서 추출된 특정 데이터를 회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안쪽은 사고의 충격이 아니라 구급차 안에서 주입된 정체불명의 부식성 약물에 의해 이미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제7장 사라진 검은 가방과 비밀 조직 섹션 13. 다이애나는 항상 작은 검은색 가죽 가방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영국 왕실 고위층의 아동 성범죄 연루 명단과 도디 알파에드와의 약혼 반지, 그리고 그녀가 망명을 결심하며 챙긴 기밀 마이크로필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 이 가방을 수거해 간 것은 프랑스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경찰보다 먼저 도착한 검은 코트의 남성들이 차 안에서 가방만 꺼내어 전광석화처럼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영국 왕실 직속의 비밀 공작팀인 섹션 13 요원들이었습니다. 가방이 사라진 그 순간 다이애나가 가진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폭로용 데이터는 영원히 봉인되었습니다. 이 가방은 현재 윈저 성 지하의 가장 깊은 금고에 안치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아직도 피 묻은 약혼 반지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8장 강제방부 처리와 지워진 아이의 진실. 다이애나가 사망한 직후 프랑스 정부 요원들은 병원 측에 강력한 압력을 넣어 그녀의 시신을 즉시 방부 처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방부 처리에 사용되는 포르말린 용액은 혈액 속의 호르몬 수치를 완벽하게 왜곡시키고 태아의 흔적을 파괴합니다. 다이애나가 도디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영원히 인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검안에 참여했던 한 간호사는 훗날 자신의 일기장에 그녀의 복부에서 이미 정교하게 도려내진 수술 자국을 발견했다. 그것은 사고로 인한 상처가 아니었다고 적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이미 두 번째 암살, 즉 유전적 흔적의 말살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실은 무슬림의 피가 섞인 아이가 왕위 계승자의 어머니 몸속에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려야만 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사망 직후 그녀의 안구가 적출되었다는 설입니다. 정보기관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암살자의 얼굴이 망막에 남았을까봐 이를 우려했던 것입니다. 제9장 앙리폴의 정체 암살의 도구로 소모된 이중 스파이의 비극. 운전사 앙리폴은 단순한 호텔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정보부 DGSE와 영국 MI6 사이에서 정보를 팔아먹던 이중 스파이였습니다. 사고 이틀 전 그의 비밀 계좌에는 평생을 일해도 모으지 못할 거액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입금되었습니다. 그는 다이애나를 특정 경로로 유인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을 것이나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정보기관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그가 운전하는 차를 통째로 부수어버리는 자폭형 암살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돈을 단 한 푼도 써보지 못한 채 터널 안에서 술 취한 살인마라는 전 세계적인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훗날 그의 유가족들은 끈질기게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그들 역시 원인을 알 수 없는 협박과 가택 침입에 시달리다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제10장 알소프 섬의 빈관 그녀는 어디에 있는가?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녀의 매장지입니다. 공식적으로 다이애나는 친정인 스펜서 가문의 영지 알소프의 호수 가운데 있는 섬에 묻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당시 매장에 관여했던 한 인부는 취중 고백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무등관은 텅 비어 있었어. 섬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녀의 시신은 장례식 전날 밤 이미 어딘가로 옮겨졌지. 기록 보관소의 추적 결과 다이애나의 실제 유해는 영국 국방부 소유의 1급 비밀시설 지하 실험실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녀의 혈통에서 추출할 수 있는 특수한 유전 정보를 영구히 보관하고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백만 명의 추모객이 꽃을 던지는 그 섬의 무덤은 사실 대중의 눈을 속이기 위한 거대한 연극의 무대일 뿐입니다. 그녀는 죽어서도 안식을 찾지 못한 채 차가운 배양액 속에서 왕실의 유전적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11장 최종 경고 당신은 거미줄의 어디쯤에 있습니까? 다이애나비의 기록을 정리하며 느낀 가장 큰 공포는 이것입니다. 권력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전 세계가 사랑하는 별조차 거침없이 꺼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설계한 거미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뉴스가 사실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당신의 뇌에 주입한 설계된 진실입니까? 다이애나의 죽음은 1997년에 멈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인 권력의 메커니즘이며 진실을 말하려는 자들에게 던지는 잔인한 경고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보실 때 기억하십시오. 그 이면에는 13번째 기둥에서 입맛을 다시는 거대한 포식자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혹시 등 뒤가 서늘하지 않으십니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거미줄에 걸린 나비는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얽매일 뿐이니까요. 이제 이 기록의 봉인을 마치겠습니다.